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기관, 무엇보다 검찰 개혁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 판사를 거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 특별검사 도입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인데요.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내년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6년 처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법을 요구한 지 24년 만에 드디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 특권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특권과 반칙 없애고 법 앞에선 다 같은 국민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우진 서울 마포구의 구의원이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소위 술 파티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모임을 하던 최 구의원은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과 경찰에게 발각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어긴 데다가 파티룸은 애초에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최 구의원은 한 언론에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으려고 지역구 주민이 있던 자리에 간 것일 뿐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충 들어준다고 술자리를 가졌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이 최대고비라면서 새해 방역대책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는 건데요. 국민에겐 방역 준수 호소하더니 이 와중에 자기들은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는 정치인들의 일탈 행위에 진짜 화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직 유럽연합에 사용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정부도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내년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입해 첫 접종을 시작하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EU의 백신 승인처인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은 1월 내 사용 승인 권고를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 수준의 데이터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울고 백신에 웃고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백신 나오기 전까지 가장 좋은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고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식 중에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정반 내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토록 했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잡았던 중대재해 규정도 동일한 이유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수정하자는 검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나 구의역 김군의 스크린도어 사고도 중대재해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 위반 시 벌금 처벌 조항은 5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 벌금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뒀습니다. 법인 이사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 업무 이사로 한정했습니다. 핵심 조항 대부분이 후퇴한 겁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수십 년 이런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막자고 하는데 정부에서 또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는 법조항 하나하나가 용균이, 한빛이, 수많은 이들이 죽어서 만든 조항이다.
죽음을 갈아놓은 조항이라며 안 된다는 말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만들자는 겁니까? 산재 사망 유가족들이 엄동설한 속에 국회 앞에서 2,400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만큼 절하는 겁니다. 20일째 단식 중인 김용균 씨 어머니는 여당을 향해서 여태껏 여당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7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단일 시설로는 최다 규모의 집단 감염입니다. 확진자 발생 초기에 전수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집단 감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되자 나흘 뒤인 18일 돼서야 첫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전수검사가 늦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과밀 수용과 마스크 미지급 등 수감자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기준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 대비 수용률 116.6%로 과밀 수용 상태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데도 감염 위험을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이런 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더 고도의 방역 조처를 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국가시설에서 일어난 최악의 방역 실패, 교정당국의 안이함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